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TQQQ, SOXL, 불즈 모두 믿기지 않는 폭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3일 전 올린 영상에서 CPI 발표 이후 안 좋게 책정된 그 예측치만큼만 나와도 아니면 그보다 살짝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 CPI 수치와는 상관없이 아마도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상이 맞아 떨어지면서 엄청난 폭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지만 악플도 꽤 많이 달렸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올렸던 당시엔 모든 지표가 CPI 수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할 걸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유튜버들이나 주식 전문가들의 의견도 CPI 이후엔 하락이 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제 영상들 예전부터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이런 대세와는 다른 의견을 내다 보니까 경제 공부 좀 더 하라는 둥 다른 유튜버들이나 주식 전문가들도 전부 다 발표 이후 폭락할 거라고 보고 상황이 더욱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왜 너만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냐는 등의 악플들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악플들은 확인하는 대로 지우긴 했습니다. 괜히 저런 악플들 보고 여러분들의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네, 아무튼 상승의 이유를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확신을 하고 며칠 전 영상에서 CPI 수치와는 관계없이 주가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CPI 발표 직후에는 대폭락을 했었죠. 솔직히 저는 이거 너무 오바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CPI 안 좋게 나올 게 새로운 사실이 전혀 아닌데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로 더 추가적으로 크게 빠질 건 아니다. 이건 너무했다. 분명히 이거 쇼 커버링에 안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시점에 저는 더욱 비중을 실어서 추매를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들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빠져 있었거든요. 이게 왜 더 확신이 들었었냐면요.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를 치는 기관이나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솔직히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숏을 먹어봤자 더 이상 먹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CPI 발표 이후 한 차례 더 급격히 대폭락하는 주가를 보면서 공매도 세력과 기관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건 오바다. 이 상황에 더 이상 숏을 들고 있는 건 이거는 진짜 오바다.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숏 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를 본 다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역시 엄청나게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연준이 내년까지 최종금리를 5%까지 올려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준은 저 정도의 금리 인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선 계속해서 강한 어조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말은 합니다. 왜냐면 괜히 입 잘못 털었다가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해버려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강화되면 겨우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세부적으로 말한 부분들을 잘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얼마 전 연설에서 미국은 경기 침체나 실업률의 큰 증가 없이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부분. 만약 연준이 5%까지 금리를 올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런 식의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쏟아지는데 이 상황에 미친 듯이 5%까지 올리면 당연히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테고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느는 건 당연한 수순일 텐데 당당하게 저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5%까지는 올릴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모두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기치 못한 부분이라는 거는 내년까지 최종금리가 5%까지 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최종금리는 4.5 이내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5%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만큼 빠졌던 증시는 다시 회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물론 어제 CPI가 안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연준이 증시를 더욱 과격하게 올릴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말하고는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대세를 거스르는 발언을 하자면 저는 아직까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CPI 지수는 결국 후행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물 경기와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옷과 신발을 그렇게 잘 판다는 나이키 매장들의 재고량도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요. 월마트나 타겟 같은 대형마트들도 물건 못 팔고 남은 재고가 엄청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쌓인 재고들이 한꺼번에 폭탄 세일을 하면서 쏟아져 나올 텐데 이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CPI 지수가 크게 안 떨어지는 게 집값 렌트비 때문이거든요. 물가 지수에서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요. 근데 여러분, 원래 부동산은 제일 늦게 빠지는 겁니다. 그 특성상 부동산이 가장 늦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부동산 역시 가격이 어느 정도 거쳐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치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유가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의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다른 미국 기업들도 앞으로 잘 나올 것이 예상돼서 그렇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과연 TSMC 때문에 증시가 저렇게까지 다시 급반등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선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TSMC보다는 금융주인 블랙록의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 나와서 이 부분이 도화선이 됐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것까지 얘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제가 따로 이거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의 주가가 최저점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당장 오늘 밤에 어제 올린 주가만큼 다시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은 확실히 저점 구간이라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결국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던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주식시장은 폭등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도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떨어질 때마다 꼭 분할 매수로 꾸준히 수량 늘리셔서 나중에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입니다. 감사합니다.